자신의 외도로 인해 남편에게 매달 1,000만 원을 바치는 노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연자분. 8년간 성기능 장애라며 아내를 죄인 취급하던 남편은 내연녀를 2번이나 임신시키고 새살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데요. 한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려 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사연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믿기 힘든 현실과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생활 중 저지른 외도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었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엄마로서의 역할만큼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와 사위인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정도로 가족 모두가 절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며칠 뒤 아이의 정서를 고려하여 엄마의 역할을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이혼의 합의 조건의 경우 협의 이혼은 진행하고 양육권은 남편이 가진 상태로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금전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대가로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지만 남편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또 다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추후 재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경우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아이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빈털터리로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시 법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제 잘못으로 인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대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에게 매달 거액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노예 계약과 다름없었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 시작되면서 남편은 저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의 부부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건강상 이유로 8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발기부전으로 인해 면목이 없어 늘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을 배신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며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를 감싸주지 못하고 외도를 저지른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각오를 다지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눈물과 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낯선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과 깊은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 채 그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남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를 시작한 날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8년 12월부터 회사 여직원과 교제를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2019년 3월부터는 아예 따로 살림을 차려 사실혼과 다름없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년간 건강 문제로
부부 관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내연녀의 증언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거 기간 동안 매일 밤 잠자리를 가질 정도로 관계가 깊었습니다.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오로지 속이기 위한 연기였으며 실제로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내연녀의 임신과 지우는 수술이었습니다. 내연녀는 2019년 5월경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남편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녀가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자 이번에도 아이를 지울 것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 그녀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2번이나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아이를 빌미로 양육비를 뜯어내려 했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연녀가 보여준 증거 중에는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름 끼치는 본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1년이나 2년 정도는 모른 척 묻어두려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 터뜨려 유리하게 이혼하려 했으나 내연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 계획을 앞당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받아낼 거액의 양육비와 위자료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금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최근 아이 통장을 만들며 정한 비밀번호가 내연녀와의 기념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죄인처럼 빌고 있을 때 그는 뒤에서 쾌재를 부르며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내연녀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남편의 외도 증거와 낙태 사실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신 자신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양육비 1,000만 원이라는 노예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될 것이며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분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연자님과 남편 모두를 비판하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치밀함이 사연자보다 한 수 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모로서 사연자와 남편 모두 잘한 것이 없기에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아이뿐이라며 제발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격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진흙탕 싸움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게 실화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막장 드라마 작가들도 울고 갈 정도의 스토리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에 사연자가 느꼈을 배신감에 공감하며 분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레전드 사연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